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22년에 설립된 에이베러라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이코머스 시장에서 그야말로 로켓처럼 성장한 곳이죠. 특히 쿠팡 판매자들 사이에서는요,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더라고요. 참새마트라는 신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월거래액 1,000억 원을 넘겨버렸고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하나의 성공 신화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눈부신 성공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무너질 뻔했다는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흔히 행복한 비명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당사자들에게는 비명은 비명이죠.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에이베러의 사례가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서버 비용 얼마지라고 물을 때 이들은 이 인프라로 우리가 5년 뒤에 동남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질문을 바꿨다. 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전략의 문제로 접근한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성패를 갈랐다고 봅니다. 질문을 바꿨다라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세일즈 최적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서비스가 디스터랑 솔리샵 두 가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디스터는 AI 기반 대시보드인데 광고 효율, 즉 ROAS를 192%나 개선했다는 숫자가 눈에 띄어요. 잠깐만요. 192% 개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광고에 1,000만 원 썼을 때 예전엔 200만 원 벌었다면 이젠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벌게 됐다는 뜻인 거예요? 정확해요. 광고비를 더 쓴 게 아니라 같은 돈을 써도 돈을 기가 막히게 벌어오는 족집게를 찾아준 거죠. 이커머스 판매자 입장에선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 네. 어떤 상품을 어떤 채널에 어느 시간대에 노출해야 가장 잘 팔리는지 데이터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싸우게 해준 겁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 확실히 다르네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으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솔리숍이라는 체험단 플랫폼은 왜 만든 거죠? 전혀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들이 똑똑했던 지점이에요. 온라인 쇼핑할 때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보죠? 리뷰요. 당연히 리뷰죠. 바로 리뷰잖아요. 솔리샵은 신뢰도 높은 리뷰를 쌓아주는 플랫폼이에요. 판매자는 좋은 리뷰를 얻어서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 소비자는 제품을 공짜로 써보고 리워드도 받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진짜 구매 데이터와 상품 선호도 데이터가 또 쌓인다는 거예요. 아, 이 데이터가 다시 AI 서비스인 디지털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거죠. 아하. 결국 따로 노는 사업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톱니바퀴 같은 거였군요. 그리고 이 경험과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참새마트라는 리워드 앱을 내놨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고요. 일일 사용자가 2만 명, 월거래액 100억. 그런데 이게 꿈 같은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라고요? 네,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성공이 회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체 서버로 운영했는데 참새마트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솔리샵의 리뷰 데이터가 쌓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에 있었는데 마케팅팀은 사용자가 몰려온다고 축배를 드는데 개발팀은 밤새 서버 터질까 봐 울면서 모니터링하는 그야말로 우픈 상황이 벌어지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정말 사고 싶은 한정판 운동화가 풀렸는데 결제 버튼만 누르면 사이트가 멈춰버리는 상황이요. 소비자 입장에선 화가 나지만 회사 입장에선 눈앞에 있는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엔 정말 한계가 뚜렷했더라고요. 서비스는 불안정하고 서버 비용이랑 관리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거죠. 성공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성공의 역설에 완벽하게 갇힌 거죠. 사용자가 늘어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걸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쳐서 다 쏟아버리게 돼요. 에이베러도 딱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게 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클라우드 전환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는 거예요. 보통 클라우드로 옮기면 당장은 더 비싸진다고들 하잖아요. 서버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니까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비용이 줄어드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와요. 서버를 직접 사는 비용, 그걸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할 엔지니어를 뽑는 비용, 냉각시설을 돌리는 전기세까지 다 합치면 어떨까요? 아, 생각보다 많겠네요. 더 중요한 건 사용자가 몰릴 때 순식간에 서버를 100대로 늘렸다가 새벽에 사용자가 빠지면 다시 10대로 줄이는 탄력성이에요. 이건 자체 서버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에이베러는 눈앞의 월 이용료가 아니라 이 유연성이 가져올 기회비용과 안정성의 가치를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서버 용량 늘리죠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에이베롱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은 서버가 타지려 하니 더 큰 서버로 이사 갑시다 하고 끝나요. 하지만 에이베러는 이걸 계기로 사업의 청사진을 인프라에 담으려고 했어요. 세 가지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웠죠. 세 가지 목표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플랫폼 안정화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A/B 테스트 환경을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이런 상품 추천 방식이 좋을까, 저런 방식이 좋을까를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예요. 안정적인 놀이터를 만든 거죠. 안정적인 놀이터라니 비유가 좋네요.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뭐였어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비용 효율성이겠죠? 맞아요. 기존에는 AWS라는 한 군데의 클라우드만 썼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중복을 찾아내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도 자동으로 자원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자원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마치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만 발전소를 더 돌리고 평소에는 꺼두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질문을 바꾼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목표는 글로벌 확장 준비였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당장 국내 서비스 안정화도 시급한데 벌써 아마존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내다보고 인프라를 짠 거예요. 와, 벌써요. 네, 이걸 멀티 리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이건 마치 해외 진출을 앞두고 특정 택배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페덱스, 유럽에서는 DHL과 미리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디로든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과 같아요. 아, 물류가 막히면 사업이 멈추는 것처럼 이커머스에서는 플라우드가 바로 그 글로벌 물류망인 셈이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서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핵심 서비스뿐만 아니라 CRM이나 인사, 주주관리 같은 내부 시스템까지 싹 다 클라우드로 옮겼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건 개별자들이 서버 걱정 없이 정말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운영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한 거예요. 핵심 인력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귀찮고 반복적인 백오피스 업무는 검증된 솔루션에 맡기는 거죠. 조직 전체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군사를 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서버 비용 20% 절감, 운영 효율성 30% 향상이네요. 아니,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서 오히려 비용을 20%나 줄였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까 말한 탄력성 덕분이에요. 필요할 때만 쓰고 안 쓸 땐 꺼두니까요. 낭비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첫째, 비즈니스의 절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했어요. 안정성. 네, 참새마트가 월 거래액 100억 규모로 커졌는데도 서비스 중단 한 번 없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호스트께서 인용하신 인프라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된 배경입니다. 개별팀, 데이터팀 같은 기술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자체도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정말 큰 수확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니 A안보다 B안이 전환율이 3% 더 높습니다. B안으로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데이터 기반으로. 그렇죠. 모든 논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니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이런 데이터 기반 문화가 조직 전체의 실행력과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된 겁니다. 마케팅도 훨씬 민첩해졌겠네요. 월 30만 건이 넘는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이 밤 10시에 갑자기 잘 팔리는 패턴을 발견하면 바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데이터가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박스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면서 비즈니스에 계속 힌트를 주는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속도와 민첩성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에이베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아마존과 동남아 시장 진출. 여기서도 이들의 신중함이 엿보여요. 한국에서 대박 났으니 해외에서도 통하겠지가 아니라 A/B 테스트나 CRM 같은 도구로 현지 반응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렇죠. 잘 닦인 운동장 위에서 더 정교한 플레이를 펼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A라는 문구와 B라는 문구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걸 데이터로 검증하면서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미리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군요. 네, 아까 비유했던 글로벌 물류망, 즉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미리 깔아뒀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테스트가 가능한 거고요.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핵심 서비스인 디스터의 AI 기능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월 30만 건 이상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기능과 성과 최적화를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더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로 AI 모델은 더 정교해지죠. 정교해진 AI는 더 나은 상품 추천과 광고 최적화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요. 와,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일수록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데이터 해자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이베로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성장의 발목을 잡는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도약의 발판으로 바꿨는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사례 연구 같네요. 자료 마지막에 이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담겨 있는데 클라우드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도입 자체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최적화하고 관리하느냐는 민첩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최고의 운동기구를 사놓기만 한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사용하느냐가 핵심이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조직의 목표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느냐에 성공이 달려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성장을 가로막는 인프라와 같은 제약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꼭 거창한 서버 문제가 아니어도 좋아요. 낡은 업무 방식일 수도 있고 부서 간의 소통 장벽일 수도 있겠죠. 에이베로가 질문을 바꿨던 것처럼 그 제약을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문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